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지난 과거가 예를 스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CL병원 최범채 원장입니다. 지금 가운데는 CL병원 정원입니다. 저는 나무와 꽃을 좋아하고 취미로는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랬을 때 나무를 보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님의 정의를 하자면은 정상적인 부부가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었을 때 난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난임은 여성의 문제이지 남편은 특별하게 상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남성이 40%, 여성이 40%, 그리고 각각 같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0%. 근데 여성에 있어서도 구분을 해보면은 자궁하고 관련된 나팔관, 그리고 유착,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배란 문제, 그리고 원인 불명인데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관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신을 이해하려면은 여성과 남성이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생식기를 두고 말하는 거겠죠. 남성에 있어서는 정자를 잘 생산해야 되겠고, 또한 고환, 부고환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사정했을 때 정상적인 숫자나 양이나 모양이나 운동성을 보여야 되겠죠.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가 안 되는 남성이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사정이 안 되는 부부, 그리고 고환이 작은 남성, 지금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는데 개도국에 가보면은 어렸을 때 볼거리를 앓은 남성들이 많아요. 볼거리를 앓아서 무정자증을 초래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진료를 좀 많이 해봤는데 1983년에서 85년도 태어난 남성들에서 무정자증 환자가 꽤 많았어요. 80년대 중반에 볼거리가 몽골에서 대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건장하고 체격도 좋은데 이 볼거리 때문에 무정자증을 정관이 막힌 게 아니라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임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텃밭이, 자궁내막이 건강해야 되겠고, 난자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난소가 자기의 나이에 맞게끔 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가 이동하고 자궁으로 정자가 기어 올라와서 나팔관 팽대부에서 수정하게 되는데, 나팔관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문제와 남성의 문제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하게 되는데, 부인과 의사로서 여성의 월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일단 자궁에 혹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난소에 혹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로는 자궁내막증이라는 혹이, 그거는 자궁내막에 존재하는 세포 조직이 난소나 복벽에 붙어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월경량, 그래도 한 3, 4일 정도 해야 되는데 기간이 하루 정도밖에 안 한다든가 아니면 패드 조금 묻고 만다든가 그러면은 그 여성은 월경 주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월경 주기가 짧다 그러면 난소 기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월경량이 적어도 난소 기능이 안 좋고,
월경 기간이 짧아도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월경이 25일 미만으로, 원래 28일 주기잖아요. 근데 25일 미만으로 이게 짧아지면은 난소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은 배란을 하기 위해서 난소에서 난포를 키우면서 난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궁 내막을 잘 형성을 해서 배란기에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하고 관련된 거는 난소와 자궁 내막 그리고 호르몬 그 삼위일체가 잘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팔관에서 팽대부에서 정자와 난자 만나서 이동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수정 배란위를 잡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자연적인 임신하실 때는 일부러 쉴 필요는 없는데 의학적으로는 한 5일 정도가 자궁에 수정란이 안 차가는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난임증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부부가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나 본인들이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여성이 40대에 가까워져 있으면은 1년이 아니라 1년이 안 돼도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문진을 하고 초음파를 보고 자궁이 난소가 어떤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월경이 시작하면 2, 3일째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월경이 끝나면 나팔관 검사도 하고, 배란이 가까워서 초음파로 배란일도 잡아주고. 그리고 남성이 대부분은 이제 부부가 오면은 남편은 주차장에 앉아 계세요. 그럼 저는 꼭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지 빨리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남편을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성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남편을 챙겨주니까. 그래서 남편도 이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정액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정액검사는 3, 4일 정도 금욕을 하고 오셔야 돼요. 어제 부부관계 했는데 오늘 할 수는 없죠. 이제 남편이 정액검사에서 만약 이상이 있으면은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고환이 혹시 작은가 그것도 보고,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난임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인공수정 시험관하기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난임센터가 좀 많고 작은 클리닉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도 보여드렸다시피 나팔관이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를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 난임에 입문했을 때 90년대 초반에는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난관 수정이나 유착이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시험관하기로 넘어갔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자연적인 노력하다가 시험관의 병행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센 치료를 시험관하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득을 해서, 우리 난임의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환자의 원인 진단을 해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해서 자연적으로 부부가 임신 성공했을 때 그걸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됐을 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몇 년 안 됐다면 무조건 시험관하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정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정액을 받아주시면은 정액량이 한 20 이상인가, 밀리리터당 1,500만에서 2,000만 마리 이상인가, 운동성이 40% 이상인가, 기형정자가 검사에서 아주 건강한 거가 4% 이상 정도 분포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정액 검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액 검사를 하고 우리가 인공수정 하는데,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 차이는, 인공수정은 나팔관이 정상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관이 정상이었을 때 정액을 받아서 최적의 상태의 정액을 소량을 얻어서 자궁 안에다가 주입해 주는 것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 임신 성공률이 몇 %냐고 제가 그걸 잘 말씀드려요. 15에서 20%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인공수정 한번 하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부 얼굴을 보면 엄청 실망해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에서 25%라고 했는데 용기 내셔야죠 그랬는데, 본인들은 될 줄 알았다.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내가 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러게 되게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10 내지 20%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그렇게 듣고 한 80% 될 줄 알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관하기 경우에는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나팔관이 뚫려 있다 그래도 난소 기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난소 기능이 다 좋은데 남편의 정자가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없었을 때 시험관하기를 드디어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시험관하기는 저희가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병원의 이제 평균 임신 성공률은 몇 %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45에서 50% 착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하면은 초죽음이 된다대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시험관하기 과정은 난자를 많이 키우는 과배랑 과정과 또 마취해서 난자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과정이 있는데, 난자가 너무 많이 자라서 복수가 차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예방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정란을 보관해서 다음 주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복수가 많이 차고 그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할 때 이제 정식적으로 마취를 충분히 해서 난자 채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채취 과정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더러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해서 이제 통증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픈 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 과정에서 요즘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는데, 정자가 안 좋으신 분들을 우리가 한 6,000배에서 10,000배 확대 현미경으로 정자에서 제일 좋은 모양의 정자를 선별할 수 있는 고배율 특수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수정란도 과거에는 이제 캐비넷 같은 데다가 배양기에다가 수정란을 배양해서 관찰하고 끄집어내서 현미경에다 놓고 관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은 배양기에가 CC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다 봐요. 수정란이 이 자라는 과정을 과거에는 마지막 날 이게 좋네요, 최상급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 청문회 하듯이 수정란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갑자기 이쁜 모양으로 있나, 그런 수정란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수정란은 이틀째에 이식을 해야 되겠다, 3일째 이식해야 되겠다, 4일째 이식해야 되겠다. 물론 마지막 수정란이 좋았지만 이 수정란은 비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하는 태아 관찰경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발달이 됐냐면은 수정란이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됐다 그랬잖아요. 나팔관의 그 미세 진동을 느끼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나서 서로 발달하고 이동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또 미세 진동기라는 진동장치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미세 진동을 해서 나팔관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수정란 발달에 안 좋은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란을 어떤 경우에는 수정란이 예쁜데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파편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등급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레이저 기기가 있어가지고 수정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미세 파이펫으로 파편을 제거해주는 수정란을 또 성형수술을 또 해줘요.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 잘 착상하게끔 수정란을 싸고 있는 투명대를 얇게 해서 자궁 내막에 잘 신호를 받아서 유착하게 하는 레이저 보조 부하술도 있겠고, 요즘은 태아 악요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이루선이라는 그 특수 용액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수정란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그 수정란을 자궁에다 넣어주면은 착상이 아주 안 되던 사람들한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란을 만드는 거, 발달시키는 거, 착상시키는 거에 테크놀로지가 다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90년대에 의사 난임을 참 입문해가지고 할 때는 정자가 500만 마리 미만인 사람 무정자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마리만 있어도 이렇게 미세 조작술을 해서 파이펫에다가 정자 한 마리를 얻어서 난자에다 찔러서 수정을 시키는 미세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이라는 거가 탄생했어요. 우리 지긋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동생들도 다 교육시키고 내가 남 부를 거 없는데 무정자증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장님 뭐 뉴스에서 나와서 뭐 정자 한두 마리 있어도 임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52이신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남성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영화배우 안소영 킨이 80에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여성이 문제예요. 여성은 일단 40이 넘어가면은 난자의 질이라든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남성은 한두 마리만 있어도 불편함이 없이 그 기술력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 조작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란을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은, 이게 수정란 발달을 하루가 지나서 수정을 확인하고 그 이틀째에 세포가 4개로 이렇게 분화되고 3일째에 8개가 되고, 이제 5일째에 그 활구 세포가 셀 수 없을 정도 분화해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 그 수정란을 장기 배양하고 5일 배양까지 해서 넣고 싶어요. 근데 난자가 한두 개 나오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난자가 10개 정도 나오면은 잘하다가 탈락하는 수정란이 있으면서 끌고 가면 되는데, 난자가 한두 개 자라는데 사실 3일 배양까지도 끌기가 있는데 5일 배양까지 끌고 가다가 난자가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난자가 나올 동 말 동 하는데 이 수정란이 이식도 못하고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5일 배양하면은 선별이 정확하게는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정란이 3일 배양에서도 임신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태아 관찰병을 통해서 3일 배양에서 승부할 건지 5일 배양으로 끌 수 있겠는지, 그걸 요즘은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해칭이라고 그랬는데,
레이저 빔을 아주 쏴가지고 수정란 투명대를 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레이저 빔이 이렇게 탁탁 때리죠.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기술이 없었을 때는 물리적으로 유리 파이펫으로 이렇게 얇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화학 처리를 해서 화학 물질을 발라서 얇게 해서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임신이 안 되면 딱풀이나 악요를 생각했겠어요.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 고객들,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게 태아 악요술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배양액이 특수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착상이 유리하게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가 지침은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3일 배양했을 때는 2개 정도, 한두 개 넣고, 5일 배양은 35세 미만은 하나 넣고, 35세가 넘으면은 2개까지 인정을 해주고, 3일 배양했을 때는 3개까지 또 인정해주는 지침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수정란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2개 들어가나 5개 들어가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제 그런 우리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최근에는 안정되게 하기 때문에 쌍태아도 방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2개 넣었는데도 꼭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태아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100명 부부 중에서, 임신된 부부 중에서 한 4-5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시험관하게 오면 거의 다 쌍둥이 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박이 거기다 10을 하면은 쌍둥이 아닌 단태아를 성공한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생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 남으면은 수정란을 냉동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동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속으로 이제 그 수정란을 냉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5년 정도 보관 시한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병원마다 1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년의 기한을 준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국가에는 자동 폐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각각 가정이 가정 환경 수준도 틀리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시기도 틀리고, 근데 건강 상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5년이라는 기한을 강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